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아침마다 벌어지는 엘리베이터 전쟁, 그리고 콘크리트 숲이 주는 삭막함에 숨이 턱턱 막힐 때면 누구나 한 번쯤 마당 있는 집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아이들이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고 주말이면 지인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림 같은 집을 사고 싶다는 로망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꿈의 집이 하루아침에 팔 수조차 없는 짐덩어리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 집을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의 돈이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샌다면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였던 주거 형태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서운 자산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마당 있는 집의 로망을 자극하며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화려한 브랜드 타운하우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훗날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여러분의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아파트를 대체할 완벽한 유토피아라 불리던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텅 빈 유령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부동산 생태계의 민낯을 보게 되실 겁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나 경제 뉴스 기사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비릿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명산자락에 들어선 최고급 브랜드 타운하우스 거주자들의 처절한 탈출기입니다. 유튜브나 아파트 분양 광고, 특히 그 멋진 드론 촬영 영상을 떠올려 보시죠. 유명 대형 건설사의 고급스러운 로고가 박혀있고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주말의 모습 등 사람의 감성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층간소음에 지치고 넓은 개별 공간에 대한 갈증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에게 이 광고는 완벽한 탈출구이자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아파트와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분양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런데 막상 화려한 모델하우스의 빗장을 열고 들어가 실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팩트 데이터를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볼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수도권 외곽 및 지방 타운하우스 중 상당수가 최초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심지어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곤두박질 친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격을 대폭 낮춰서 소위 금매나 던지기, 매물로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아예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과 입주이 3년 전만 해도 분양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고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 환호했던 곳들이 이제는 공인중개사들도 취급을 꺼리는 악성 단지로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집주인들은 대출 이제 짓눌리다 못해 손절을 각오하고 가격을 낮추지만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3년 만에 무엇이 철저하게 잘못된 걸까요? 이 기막힌 상황을 여러분의 일상에 빗대어 가장 직관적으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교통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곽의 타운하우스를 덜컥 분양받는다는 건 연비는 최악의 수리비는 외제차 뺨치게 비싼데 막상 중고로 팔려고 내놓으면 방어율이 제로에 수렴해서 아무도 안 사가는 희귀 스포츠카를 전 재산 털어 풀할부로 사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살 때만 기분 좋고 주변에 자랑할 만하지만 카센터 갈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요금 명세서를 받아들고 결국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중고차 시장에 몰고 가면 딜러들도 고개를 휙 내젓는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화려했던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이 이런 뼈아픈 수모를 겪게 되는지 그 무대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면 더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반토막 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이런 비슷한 전원 로망의 붐은 분명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 위기를 극복한 뒤 불어닥친 전원주택 및
펜션 붐이나 2010년대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일었던 땅콩주택 열풍이 그랬죠.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몰락 사태는 그 결이 완전히 그리고 매우 악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저 유행을 탄 개인들의 소규모 건축 붐이었다거나 실거주 목적의 소소한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대형 자본과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이 끼어들어 엄청난 브랜드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초대형 기획 상품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브랜드만 맹신하고 수억, 수십억 원을 베팅한 실수요자들만 온전히 독박을 쓰고 있는 구조죠. 과거의 땅콩주택은 단순히 집이 좁아서 생긴 불편함이었다면 지금의 타운하우스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자본의 논리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트리거를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팩트 폭격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쪼개기 개발이라는 건설업계 특유의 악랄한 편법과 꼼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법과 도시계획 관련 현행 법상 한 번에 3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짓게 되면 건설사는 엄청난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널찍한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뚫어야 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심지어 학교 용지까지 확보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등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들을 전부 통과해야 하죠. 이런 규제들은 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시행사들이 이걸 29가구로 서류상 쪽에서 허가를 받으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골치 아픈 기반시설 및 인프라 의무가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 서류상으로는 29가구짜리 단지 3개를 옆에 붙여서 사실상 100가구가 넘는 거대한 마을을 만들었지만 법적으로는 단지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학교를 지어줄 의무를 완벽하게 회피한 겁니다. 화려한 분양 광고에서는 도심 인프라를 차로 10분 만에 완벽하게 누린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상이슬글 깎아 만든 좁디 좁고 굽이진 농로를 타고 고개하듯 들어가야 하는 고립된 섬을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집 근처에는 급할 때 뛰어갈 슈퍼 하나 없고 배달 오토바이도 험지라며 엄청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호출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부실해서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가 나지 않는 캄캄한 아마존. 그것이 바로 수억 원을 주고 산 내 집 주변에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쪼개기 개발과 인프라 부재의 부메랑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 입주민의 지갑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아파트의 가장 큰 장력이 무엇입니까? 수백, 수천 세대가 기본 관리비와 경비비, 청소비 등을 촘촘히 n분의 1로 나누어 낸다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단지 내에 조성해 놓은 수영장, 골프 연습장, 감성 넘치는 대형 조경시설 관리비가 고스란히 29가구, 혹은 기껏해야 50가구 남짓한 소수 입주민들에게 폭탄처럼 청구됩니다. 겨울철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한 번만 하려 해도 외부 업체를 불러 비싼 돈을 치러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관리나 보안업체 비용조차 엄청납니다. 한 달 아파트 관리비가 20만 원 나올 면적에서 타운하우스는 기본 관리비만 100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 곳들이 널려 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건설사나 시행사는 초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땅 면적 대비 규정이 허락하는 한 건폐율을 아주 꽉꽉 채워서 집을 다닥다닥 붙여서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집 거실에서 주말에 넷플릭스 영화를 뭐 보는지 다 보이고 심지어 부부싸움 하는 소리나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냄새까지 생생하게 넘어옵니다. 내 가족만의 진정한 프라이버시와 여유를 지키기 위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값을 지불하고 외곽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못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말도 안 되는 관리비 압박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살다 보니 이렇게 단점이 극명해지면 누구라도 이 집을 당장 처분하고 도심 아파트로 탈출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입주민들은 벼랑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팔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현재 2026년 대한민국 것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고금리 기조가 꺾일 듯 안 꺾이며 시장을 여전히 무겁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보수적이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대출 이자와 생활 물가가 전부 오르는 상황인데 모험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대중은 무조건 환금성이 가장 뛰어난 안전자산, 즉 수도권과 도심 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만 시선을 철저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기쁨을 주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최후의 방어막이자 급할 때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처럼 통용되는 가장 확실한 현금성 투자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대출 한도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태생적으로 수요층이 얇고 호불호가 갈리는 타운하우스 시장은 아예 매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본의 맥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철저한 소외 지역이자 돈줄이 말라버린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타운하우스 가격이 반토막 나도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는 냉혹하고 끔찍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뼈아픈 부동산 현실과 아주 차가운 진실 하나를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한국에서 집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삶을 영위하는 소비재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까지 쥐고 가며 불려야 하는 묵직한 투자 자산입니까? 솔직해집시다. 타운하우스를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엄청난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전원 생활이라는 감성적인 소비자에서의 만족감을 최고조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옆 동네 대단지 아파트처럼 시간이 지나면 몇 억씩 수직으로 가격이 쑥쑥 오르는 투자자에게 짜릿한 매력까지 단 한 채의 타운하우스에서 몽땅 욕심껏 얻어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모순이자 불가능한 판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잔인하리만치 정직합니다. 감성과 여유를 선택했으면 환금성과 자산 가치 하락의 리스크를 오롯이 짊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을 증식하며 포트폴리오를 다져야 할 인생의 중요한 투자 골든타임에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감성만을 쫓다가 환금성도 잃고 원금마저 녹아내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이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가 보여주는 뼈 아픈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타운하우스를 절대 무조건 사선 안 되는 최악의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유 자금이 흘러넘쳐서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 취향과 휴식을 위해 별장 느낌으로 세컨드 하우스를 사시려는 다주택자 현금 부자라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의 전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모조리 갈아 넣어 실거주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꿈꾸며 전원 생활에 베팅하시려거든 이 살벌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바닥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절대로 화려하게 지어진 견본주택과 고급스러운 팸플릿, 유명 배우가 해맑게 웃으며 그라인더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감성적인 광고 영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 타운하우스를 고심하고 계시다면 주말 대낮의 평화로운 모습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나 가장 캄캄하고 스산한 평일 밤 11시 퇴근 시간에 직접 그 단지와 주변 산길을 혼자 걸어보며 부족한 인프라와 적막감을 뼈저리게 체감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찾아가 그 주변 토지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떼어보며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포기해야 할 리스크를 명확히 계산하십시오. 집 내부에 깔린 유럽풍 최고급 대리석 타일과 수천만 원짜리 명품 수전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경제의 폭락 기조 속에서 정작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 가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이 아니라
냉정하고 무자비한 입지와 그것을 받쳐주는 대기 수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지금 전국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할인 분양과 브랜드 타운하우스의 몰락 사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감성적 환상에 내 피 같은 전 재산과 노후를 전부 베팅했던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적나라한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은 유튜브 썸네일 속 화려한 드론 영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두 발로 직접 밟고 생활해야 하는 출퇴근길의 지하철역,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초등학교길이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뿐입니다. 길고 긴 이야기의 끝에 경제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들어가 살고 싶은 매일 밤 대출 한도를 계산하며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집은 폭풍 우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아주 단단한 지퍼 달린 금교입니까? 아니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채로 매달 유지 비용만 끝도 없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성적인 무덤입니까? 그 대답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슴 아린 통장, 장호와 차가운 머릿속에 이미 현명하게 내려져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팩트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롭고 적나라한 경제적 통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